자, 34번 봅시다. 34번에서 핵심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 줄에 있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거든?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너희가 함수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표현으로 요 표현은 알고 있어야 돼. 그 문제에 있는 표현은 몰라도 이 표현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얘들아. 이거 뭐니? 이 표현.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 한글로 해석해보자. x가 2일 때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가나 2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가나 함수값은 똑같대. 이 얘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래서 얘 해석이 뭐냐면 fx가 x는 2의 대칭이다. 요 말이거든? 그래서 요게 뭐에서 제일 많이 쓰이냐면 2차 함수에서 제일 많이 쓰여.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fx가 있는데 얘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근데 저거를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한다면 뭐 준 거야? a가 마이너스 4라고 준 거야. 꼭지점에 x좌표가 2라고 준 거거든. 내 말이 이해됨? 얘들아? 2차 함수는 꼭지점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 근데 저게 성립한댔으니까 2의 대칭이구나 이렇게 준 거란 말이지. 요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요 표현은 진짜 많이 나와. 여기까지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 문제에 있는 표현은 여기서 한 술 더 뜬 거거든. 그거는 조금 나올 확률이 낮긴 한데 요거는 높다. 너희가 앞으로 배울 함수에서 이런 표현은 진짜 많이 볼 거야. 다음.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있는 표현은 뭐냐? 얘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 근데 다르지. 자, 문제에 써 있는 건 그냥 얘가 는 2라고 돼 있는데 우리 좀 보기 편하게 바꿀게. 문제에 써 있는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다, 맞니? 자, 그러면 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거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일단 요거를 알고 있다면 분자에서 알 수 있는 건 이거 뭔가 x 2를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인 함수에 대한 얘기지. 맞니? x가 2인 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함수값에 대한 얘기야. 자, 근데 봐봐. 이때 그 2를 중심으로 대칭인 두 함수값에 평균이 1이라고 준 거야. 맞나? 식 보여? 구조?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두 함수값의 평균이 항상 1이다 라고 준 거다. 식 구조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자, 지금 x가 2일 때를 중심으로 1일 때랑 3일 때 함수값을 볼 건데 여기서는 둘의 함수값이 그냥 같다는 거고 여기서는 평균이 항상 1 떠야 된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x가 1일 때 함수값이 만약에 2라면 3일 때 함수값은 몇이어야 될까? 0이어야 되지. 그래야 둘을 더해서 평균값이 1 나오는 거잖아. 내 말이 이해됨? 그러면 x가 0일 때 함수값이 4라고 쳐보자. 그러면 x가 0일 때 함수값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돼. 내 말이 이랬을까? 그래야 얘랑 평균이 1 나오지. 이해됐어?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 1일 때와 5일 때 함수값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만약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라면 5일 때 함수값은 몇이어야 돼?
4여야 돼. 오케이? 그럼 이거를 대충 그려보자면 2를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 지금? 얘네 둘이 이렇게 관계가 돼 있고 그래프를 직선으로만 눈에 보이게 해보자면 요런 느낌으로 대칭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요 분자만 봤을 때 x가 2일 때가 기준이구나 하는 건 알잖아. 그리고 이 전체식을 봤을 때 추가로 뭘 할 수 있냐면 y값의 기준선이 어디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지금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보자면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저 식으로 이 fx는 x는 2의 대칭이고 y는 1의 대칭이다. 즉 2,1의 대칭이다 라고 알려준 거야. 오케이? 이해됐을까 얘들아? x가 2를 기준으로 좌우로 떨어진 애들의 평균 값이 1이다 라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이렇게 이쁘장하게 주면 다행인데 별 이상하게 줄 수도 있단 말이야.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들아 요거를 좀 응용해 볼게. 요렇게 줬어. 그럼 이거 너 해석 뭐라고 할래? 어떤 함수 fx가 이걸 항상 만족시킨대.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봐봐. 얘랑 얘의 정가운데가 2인 거잖아. 그 정가운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 평균 또는 중점. 그러니까 이 두 함수값이 같은 요 x값의 평균의 대칭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더럽게 나와도 해석이보다 얘는 x가 마이너스 a의 대칭이다. 왜? 요 두 값의 평균이 마이너스 a니까. 오케이? 이해됐니? 그래서 그 관점에서 얘를 다시 보자면 이 두 분자에 있는 얘네 둘의 평균이 2니까 x의 중심이 2인 거고 이 식 전체로 봤을 때는 이건 이미 평균식이 나왔지. 두 함수값의 2를 기준으로 대칭인 두 함수값의 평균이 항상 1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y값의 평균값이 1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론이 얘는 해석이 2,1의 점대칭이다. 이다라는 거고. 근데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서 어떤 점의 대칭인 함수는 유일하게 유리함수지. 그래서 얘는 점근선 교점 좌표가 2,1이라고 준 거구나 라고 최종 해석이 되는 거야. 오케이? 나올 확률은 희박한데 그냥 한번 구경한다고 생각해. 위에 거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요거까지도 얘들아. 이거 꽤나 많이 볼까 너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근데 요거는 사실 많이 볼 일은 없을 거야. 그냥 여기서 한번 나왔으니까 봤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갑다 하면 돼.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 있는 식처럼 보자면 이걸 공식화하자면 굳이 요런 식이 항상 성립하는 fx다 라고 한다면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a, b의 점대칭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야. 왜? x값의 평균은 a고 y값의 평균은 b니까.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래서 굳이 공식화하자면 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알아먹었다면
이 문제가 되게 쉬워지지. 아, 유리함수의 점근선 좌표가 2,1이라고 준 거구나. 그리고 추가로 3 넣으면 3 나온다라고 줬네. 그러면 거기 fx에다 맞춰준다면 fx가 지금 분모가 x-a인데 2니까 x-2가 될 거고, 다음 bx인데 1이니까 x겠지? 그리고 뒤에 c는 모르지. 이 상태에서 얘가 3,3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집어넣으면 c값이 0이 나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fx는 x-2분의 x더라. 가 결론. 그럼 fx 하면 뭐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건 1도 아니다. 그지? 이 문제 괜찮니? 이해됐지? 이 문제는 딱 요 정도 선에서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 다시 말하지만 요거는 유리함수랑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되고. 진이야? 정신 안 차리냐? 얘는 꼭 알자. 얘는 꼭 알아야 된다 얘들아. 알겠지? 많이 볼 거야. 자, 34번은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제 35번을 봅시다. 자, 35번과 36번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많을 텐데, 자, 요거는 34번이랑 다른 결로 35랑 36은 최대한 빨리 극복해야 돼. 어떤 걸 극복하냐면 너희가 문제 상황에 맞는, 문제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상상하는 거. 문제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상상해서 이럴 때 문제 조건에 맞겠구나. 뭐 쉬운 예를 들면 이거 접하면 되는구나. 이거 뭐 아래로 볼록이면 되는구나. 위로 볼록이면 되는구나. x축과 교점이 하나면 되겠구나. 두 개면 되겠구나. 안 만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너희가 빨리 캐치를 해서 그려내서 그 조건에 맞도록 수식만 만들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일이야. 그게 35랑 36번, 특히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들, 이런 것들이거든. 자, 35번 보자. 못 푼 사람들 잘 봐. 지금 유리함수가 하나 있어. 그리고 a는 마이너스 4보다 큰 수래. 자, 얘한테 절대값이 있긴 하지만 일단 절대값은 나중에 생각하고. 자, 일단 그려보자. 다행히 점근선 좌표는 확정이지. y절편을 봤을 때 0, 마이너스 4분의 a지. 자, 그럼 나 a의 범위 알고 있으니까 얘의 범위를 유추하자.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a는 이렇게 됐다. 괜찮니? y절편은 1보다 작은 수라고 줬지. 자, 그럼 이걸 맞춰서 그려보면 오늘 하는 문제들 중에 중요한 문제들 많다. 잘 들어봐. 자, 보면 그래서 4,1을 점근선으로 하는 이거 좀 크게 그리자. (4,1을) 점근선으로 하는 유리함수를 그릴 건데 방금 우리가 y절편이 1보다 작은 걸 확인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찍히겠지? 그러니까 1,3에 그려질 거야. 맞아? 자, 그래서 1,3에 뭐 요렇게 그려졌다 치자. 일단 대충 그려보자. 자, 요렇게 그려진 유리함수가 있었어. 자, 근데 절대값 붙지? 그럼 절대값이 붙으면 자, 우변 전체 절대값 붙으면 어떻게 되더라? 이거는 이제 내가 말하는 것도 귀찮다. 어떻게 해야 돼? 음수였던 함수값이 양수로 바뀌겠지. 원래는 마이너스 2, y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절대값 때문에 1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축 아래에 있던
음수였던 함수값 부분이 어떻게 돼? 절대값 때문에 양수로 바뀐단 말이지. 그래서 요 부분이 없어지고 어떻게 돼? x축 위로 꺾여 올라가지. 근데 어차피 얘가 점근선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를 여전히 점근선으로 쓰겠지. 그래서 풀 그래프가 절대값 받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당연히 알다시피 y는 x는 여기 있지. 그러면 지금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유리함수랑 y는 x는 여기에서 무조건 한번 만난다. 여기는 확정이지.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잖아. 여기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딱 두 번 만나야 된댔으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어디야? 여기에서 한 번 만나야 돼. 여기에서만 한 번 만나야 돼.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야. 생각을. 자,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지금 y는 x는 이건 고정값이잖아. 얘는 안 변할 거 아니야. y는 x니까 얘가 변하겠지. 얘가 지금 a 값을 모르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막 좌우로 움직일 거란 말이야. 이 모양은 변함없을 거 아니니. 그럼 움직인다라고 쳤을 때 잘 봐. 만약에 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절대 안 만나는 거 이해되니? 얘가 여기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더 가면 이렇게 꺾인다는 거잖아. 절대 안 만나겠지.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좀 갔다 쳐. 그래서 이렇게 간다 쳐.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꺾여. 그럼 눈으로 보이겠지만 몇 번 만나? 두 번 만나지. 여기서 한 번 만나는 거 확정이니까 나는 여기서 한 번만 더 만나야 되는데 지금 두 번 더 만나잖아. 안 되는 상황이지. 한 번만 만나려면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를 상상해야지.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얘랑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얘랑만 만나야 돼. 그러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이렇게 있으면서 이 꺾여 올라간 부분이랑 접해야지. 요 상황만이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딱 한 번 만나는 거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게 유일한 상황이지. 이거를 상상하는 게 어렵다고. 딱 요렇게 구성이 돼야 문제 조건에 맞게 딱 두 번 만난다. 요거를 너희가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생각해내서. 아, 요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문제 조건에 맞게 딱 두 번 만나겠구나. 그러면 이제 할 일은 뻔하지. 유리함수랑 일치함수랑 접한다. 즉 합치식의 판별식이 0이다라고 가겠지.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냐 없냐의 문제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한 대로 갑시다. 그때 신경 쓸 거 딱 하나 있지 얘들아. 여기 있는 식, 여기 있는 거. 이거 이 절대값 영향을 받은 식이지. 받은 그래프잖아. 원래 이거잖아. 근데 절대값 영향 받아서 꺾여 올라갔잖아. 그럼 뭐야? 부호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상황은 저 유리함수에서 부호가 바뀐 분모랑 분자 중에 아무거나 바꿔야지. 둘 다 바꾸면 안 되지. 얘랑 y는 x랑 어떻다? 접한다. 요게 결론이지. 그럼 뭐 하는 짓은 똑같지? 둘이 합쳐서 판별식이 0이다. 여기는 뭐 별거 아닌 거고. 그림만 그리면 끝나는 문제. 상황에 맞춰서. y좌표는 1보다 작은 거 어떻게 하냐고? 0보다 큰 거? 0보다 작은지는 모르지.
어? 무슨 말이야? 이거? 점근선의 y좌표가 1이잖아. 그럼 여기에 달랑말랑하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거밖에 없지 않아? 지금 y좌표는 왜 음수라고 둔 거냐는 거야? 이해돼? 여기가 안 정해졌으면 네 말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 근데 점근선의 y좌표가 1이니까 여기 올라가는 구간은 무조건 존재하지. 오케이? 자, 다음. 일단 지금 35번 풀어봤잖아. 요런 거, 그러니까 절대값 붙어 있는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꼭 좀 많이 연습 좀 해주자. 알겠지? 애지간하면 나올 거다. 자, 36번. 자, 36번 보면 유리함수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상상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 그게 어려워. 유리함수가 있는데 우변 전체 절대값을 붙인 그래프는 y는 2랑 딱 한 번 만난대. 자, 이제 요거를 봅시다. 지금 주어진 유리함수가 뭐 아무것도 안 줬지? 자, 이렇게 있는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 유리함수가 절대값 붙였을 때 y는 2랑 한 번 만난대.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얘 점근선 좌표는 0,b야. 근데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1, 3에 그려질지 2, 4에 그려질지도 a가 모르니까 몰라. 그러면 생각을 대충 해보는 거야, 너희가. 0,b. 뭐 b가 양수라고도 볼까? 그럼 뭐 점근선 좌표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1, 3에 그려지건 2, 4에 그려지건 절대값 영향을 받는 부분은 무조건 존재하지. 그럼 예를 들어 1, 3에 그려진다 치자. 그럼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점근선의 절대값의 영향을 받게 되면 얘는 영향을 안 받고 얘가 영향을 받아서 이 부분은 살아있지만 얘가 아까 했듯이 이렇게 꺾여 올라갈 거야. 오케이? 됐을까? 그러면 이 절대값 영향을 받은 요 그래프가 어떤 y는 k꼴이라는 직선과 딱 한 번 만나려면 그 직선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라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는 y는 2랑 한 점에서 만나면 됐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y는 2라는 애랑 딱 한 번 만나려면 y는 2가 어디 그려져야 돼? 점근선에 그려져야 돼. 이거 외에는 한 번 만날 수가 없어. 얘는 0 확정이니까 얘는 안 되고. 이 아래로는 안 만나고 요거 빼고는 뭐다? 전부 다 두 번 만나잖아. 내 말 이해돼? 요거를 너희가 캐치를 해야 돼. 그래야 이 문제가 풀려. 됐니? 여기까지가 1단계라면 한 단계가 더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우면 돼, 얘들아. 자,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y가 2면 되겠네 라고 여기까지만 찾아도 잘한 건데 하나를 추가하자고. 이거는 이제 배우면 돼. 뭐가 있냐면 봐봐. 자, 유리함수를 똑같이 그렸어. 얘가 점근선으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아까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결론이 뭐야? b가 2란 얘기지. 결론은? 이땐 b가 2여야 돼. 근데 요거는 이제 배우자. 어떨 때도 문제 조건에 해당이 되냐면
결론부터 b가 마이너스 2여도 돼. 왜 그러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니까 점근선의 y좌표가 2라는 거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원래 함수는. 그럼 절대값 영향을 받으면 여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가 뒤집혀 올라갈 거야. 그리고 얘는 통째로 뒤집혀 올라가겠지. 근데 점근선의 y좌표가 마이너스 2였잖니?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이 점근선을 마이너스 2로 썼잖아. 그럼 뒤집혀 올라가면 얘는 2를 점근선으로 쓰겠지. 당연히. 됐지? 다음 여기 있는 얘가 점근선을 마이너스 2로 썼잖아. 그럼 얘가 뒤집혀 올라가면 2를 점근선으로 쓰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해됐을까? 이거 이해됐니 그래프? 그래서 점근선의 y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 그 유리함수를 절대값 붙여보면 요렇게 그려져. 여기 있던 애가 통째로 올라가고 여기 일부분이 위로 꺾여 올라가고 요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눈으로 보일까? 그래도 y는 2랑 한 번밖에 안 만나지. 한 번밖에 안 만나잖아. 오케이? 그래서 문제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이제 배우면 이제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런 류의 문제를 봤을 때 유리함수가 있었는데 얘가 우변 전체 절대값이 붙었어. 근데 걔가 어떤 한 직선과 한 번밖에 안 만난대. 그 말은 뭐야? 점근선의 y좌표가 그 한 번밖에 안 만나는 직선과 아예 똑같던가 부호만 반대던가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b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더라.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는 나 조건 보고 하면 찾으면 되겠지. 그럼 나에 있는 식을 딱 보자마자 b가 안 되는 수가 딱 보이지. 2가 안 된다. 왜? 분모 0되잖아. 얘가 맞네. 그럼 b가 2니까 그거에다가 그 식에다가 나에 있는 거 그대로 대입해주면 a값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a값까지 구해주면 fx 완성되고 끝. 방금 한 35, 36은 꼭 좀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특히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자, 넘겨서 37번은 저번에 했던 것 같고 38번 봅시다. 지금 따로 프린트 푸는 사람들 내가 이따가 얘네 풀이 다 하고 체크할 거야. 질문. 진이야, 너 정신 언제 차릴래? 너 일로 와. 자, 38번 봅시다. 유리함수가 하나 있었고 직선이 하나 있는데 얘는 기울기가 양수고 0,0을 지나는 직선. 자, 이때 그 둘의 교점이 있을 거고 그 교점 중에서 x좌표가 작지 않은 점을 p라고 한다. 일단 여기까지 갑시다. 자,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있었고 y는 mx라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있었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조금 안 예쁘네. 자, 지금 문제 상황 이거다. 맞니? 자, 이 상황에서 X 교점 두 개 보이지? 그 교점 중에 X좌표가 작지 않은 점을 P라하자. 그럼 얘가 P네. 지금 당장 P의 좌표는 못 구해. 모르니까. 자, 다음. A점과 B점이 있는데 A점이 3,1, B는 3,0. 그러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제 각도를 줬는데 AOB랑 POA가 같대. 그럼 AOB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요각이랑 POA 요각이랑 똑같대. 문제 조건 이렇게 준 거 아니니? 이 두 각이 똑같대. 이때 삼각형 PAO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 자, 그러면 각이 같았으니까 써먹어야 될 거 아니니? 심시에서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너희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 있지, 얘들아? 이 두 각이 같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선 긋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 그으면 얘네들 합동이지. RHA. 맞아? 그럼 합동이니까 이 길이 같겠네, 대응변? 근데 이 길이 몇이야? 1. 3,1, 3,0이니까. 이 길이 1이지. 그럼 이 길이도 1이겠네? 근데 이 길이가 뭐야? 내가 구할 삼각형의 높이. 그럼 나는 요 길이만 구하면 돼. OP의 길이만 구하면 끝나. 그치? 근데 OP의 길이를 구할 방법이 없잖아. 왜? P의 좌표를 못 구하니까. M을 모르니까. 맞아? 그러니까 M 값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뭘로 구하면 돼? 이걸로 구하면 되지. 뭐야? Y는 MX와 3,1 간의 거리가 1이다. 라고 풀어내면 되겠지. 그래서 얘와 얘 간의 거리가 1이다. 라고 식 세워서 M값 구하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M값이 4분의 3이 나온다. 뭐 계산은 굳이 안 할게. 자, N값이 4분의 3이 나왔으니까 이제 진짜로 P점의 좌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번째로 할 일, 유리함수랑 직선이랑 교점 구하자. 둘이 갖다 놓고 2차 방정식 풀면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 2차 방정식 풀면 답이 3분의 1이랑 4 나온다. 그러면 이거 지금 유리함수랑 직선 간의 교점 구한 거니까 당연히 두 개 나오겠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당연히 우리가 찾는 P는 큰 거. 그래서 내가 찾던 P의 좌표가 4,3이 되겠네. 그러면 내가 구할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5다. 그러니까 넓이는 2분의 5겠네. 끝.
이해됨? 다들? 막 대단히 훌륭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냥 이것만 찾으면 되는 문제였어. 자, 다음 넘겨서 39번. 요거는 뭐 못 푸는 게 당연하지. 자, 39번을 보면 39번은 전형적인 모의고사 문제거든? 이 그래프 간의 교점으로 만들어진 근의 비율을 줬을 때 풀이법인데 한번 잘 봐봐. 이번 숙제에서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자 일단 봅시다. fx는 1마 x분의 1이고 gx는 절대값 x, hx는 1차 함수. 자, 이때 g 합성 f가 hx와 똑같다. 즉,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교점이 양수로 3개 있대. 이 얘기지. 잠이 오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됐지? 얘 그래프를 그리고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x가 양수인 구간에서 3개 나온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 일단 갑시다. 이거를 그냥 식으로는 해결 못하는 거 이해되지, 얘들아? 야,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 수로 계산할래?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로 판단해야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f를 g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f를 얘한테 넣으면 그냥 얘는 식이 절대값 1마 x분의 1이지. 얘는 그냥 1차 함수고. 그립시다. 자, 저 유리함수의 점근선 0,1 크게 그리자. 자, 다음 x의 분자가 마이너스 1이니까 2 사이에 그려지겠지. 이렇게 맞아? 됐어? 아니면 헷갈리면 얘한테 1 넣어봐. 1 넣으면 1,0 지나잖아. 1,0 여기 있잖아. 저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졸려?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 근데 이쪽도 그려지긴 할 건데 이쪽은 우리의 관심사랑 상관이 없지. 왜? 우리는 양근만 볼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쪽 x가 양수인 쪽만 그릴 건데 이제 절대값 해야 되지?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있던 애인데 절대값 때문에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오케이? 원래 여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절대값 때문에 꺾여 올라갔지.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지금 이거 그린 거야? 1차 함수랑 3번 만나야 된대. 그러면 3번 만나려고 그려보면 그릴 수 있지. 어떻게 그려지면 돼? 대충?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면 되지. 그럼 교점 3개 맞잖아. 맞니? 그러니까 쉽게 그리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만나면 되잖아. 오케이? 됐지? 양근이 3개 있댔으니까. 자, 그래서 교점이 3개, 내 의도대로 교점이 3개가 나왔어. 근데 얘들아, 이거 여전히 못 구하잖아.
못 구하지? 못 구하니까 지금 그래프를 이용하려는 거고, 그지?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자, 그럼 너희가 함수를 여러 번 해서 알겠지만, 얘들아, 교점의 좌표를 모를 때 뭐라고 표현하니? 그냥 근이니까,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표현하잖아. 원래는.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한 근이고, 여기도 한 근이고, 여기도 한 근인 거지. 그러면, 원래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주는 게 맞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 뭐 줬어? 세 근의 비율을 줬지. 몇 대 몇? 1대 2대 4. 그럼 얘들아, 당연히 이거, 우리, 1학기 때도 했었지. 2차 방정식 하나 줘놓고 두 근의 비가 2대 3이래.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 뒀어? 아니지. 2알파, 3알파라고 뒀잖아. 똑같지?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둔다면 여긴 뭐라고? 2알파. 여기는 4알파라고 두는 게 맞지? 여기가 됐을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 많이 했던 건데, 봐봐.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2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의 길이의 비가 3이래. 그래서 이 점이 이 두 점을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래. 됐지? 그러면 이거 x 간의 비율도 2대 3이라는 거 아니야? y 간의 비율도 2대 3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2대 3이겠지. x도 2대 3, y도 2대 3, 그러니까 전체도 2대 3. 이 얘기잖아. 알지? 이거 저번 시험 범위에서 했던 거다. 평면 좌표에서,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지금 이거 우리가 쓴 거 이거 뭐야? 교점의 x좌표 찾은 거 아니야? 그게 근이었으니까? 그러면 x 간의 거리비가 몇 대 몇? 1대 2지. 맞아? 그러면 y도 1대 2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로 푸는 거야. y 간의 비율도 1대 2여야 돼. 그러면 각각의 점의 y 값을 표현해 보자. 뭘로? 얘로. 왜? 얘는 모르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지금 요 세 점은 전부 다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유리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알잖아.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 유리함수 위의 점으로 얘네들을 표현해보자고. 그 x는 이미 끝났잖아. 1대2인 거 누가 몰라. 지금 이건 그잖아. y좌표로. y좌표의 비율이 1대2다로 표현하자고. 알겠지? 자, 갑시다. 요 점, 첫 번째 점. 얘를 뭐 A, B, C라고 할게. A점과 B점과 C점이 있는데, 자, B점부터 할게. B점의 X좌표는 우리가 방금 둔 대로 2알파지. Y좌표는 뭐야? 1마 2알파분의 1이다. 맞아? 다음 C점의 좌표는 4알파, 1마 4알파분의 1이다. 맞니? 왜 A를 제일 나중에 했을까? A의 X좌표는 알파지. Y좌표 1마 알파분의 1이니? 아니지. 왜? 알파만 절대값 영향 받아서 꺾여 올라간 식 위의 점이잖아. 알파만. 원래 이거잖아. 원래 이건데 여기만 꺾여 올라간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 식에다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에 넣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A의 좌표만 조심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요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이해했다면 요까지만 할 수 있으면 끝난 문제야. 그럼 우리 방금 뭐 하려고 했었더라? x값은 이게 1대 2라는 거 누가 모르냐? 지금 보이잖아. 눈으로 봐도, 그지? 근데 그거를 y좌표도 똑같이 받아야지. 그래서 결론은 A와 B와 C의 y좌표 간으로만 봤을 때도 AB와 BC의 B가 1대 2여야 돼. 그러면 AB의 길이는 얘에서 얘 빼면 되지. 빼면 2.
일단 그냥 쓰자. 1마 2알파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분의 1. 네. BC의 길이는 얘에서 얘 빼면 되지. 빼면 얘는 1마 4알파분의 1 마이너스 1마 2알파분의 1. 괜찮아? 얘가 1대2다. 됐니? 물론 이거 그냥 내분적 공식 써도 돼. 얘가 얘네 둘을 1대2로 내분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해도 되고, 진짜로 길이를 구해서. 어차피 해봤자 뭐 복잡한 식 아니니까.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봅시다. 2에 마이너스 2알파분의 3 대 얘는 1이 없어지고 4알파분의 1 해서 4 마이너스 알파분의 3은 4알파분의 1이다 라는 식이 나오지. 오케이? 괜찮아? 그래서 이거 양변에 4알파 곱해주면 알파 값이 나온다. 그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세근의 합. 세근의 합 뭔데? 7알파. 정답 107. 비율 가지고 하는 문제, 요거. 좀 어렵지, 이건. 이해됐을까? 지금 얘들아, 여기 좌표가 좀 더러워서, 유리함수니까 어쩔 수 없이 더러워서 계산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것도 아니잖아, 이거. 그냥 x, 이 세 점의 x 간의 거리가 1대2니까 y도 1대2다. 그냥 그거 푼 것 뿐이야. 근데 유리함수라서 분수식이 나와서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x가 1대2니까 y도 1대2겠다. 끝! 이거야. 알겠지? 컴팩트하게 말하면 이게 다야.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진짜 별거 아니다라고 치부할 수 있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이 상황을 그려낸 다음에 이걸 보고 이 첫 번째 알파일 때의 점만 절대값 영향을 받은 식에 넣어야 되는구나. 요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 거지, 결론은. 나머지 계산은 사실 별거 아닌 거고. 혹시 이 페이지 더 질문 있니? 40번이나 41번 아직도 안 되는 사람 있어, 혹시? 그럼 넘어가자. 자, 넘겨서 42번부터 44번까지 혹시 질문 있니? 42번. 요거까지 하고 싶시다. 42번 말고 더 있나, 이 페이지? 42번만 봅시다. 아까 내가 한 명씩 말은 했지만, 얘들아, 지금 요 페이지에서, 42번 뭐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는 틀리면 안 돼, 이건. 지금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려운 건 아니야. 자, 42번. 사실 이것도 맞아야 돼. 자, 봅시다. 정의역은 0부터 1까지고, 공역은 1부터 2까지인데, 얘네들을 정의역과 공역으로서는 함수 fx가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인데, m은 양수고 1대1 대응이래. 그럼 여기서 끝난 문제 아닌가? 이 정도 해석해야지. 자,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양수고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야? 증가함수라는 얘기지. 그리고 1대1 대응이니까 y가 남으면 안 돼.
그러면 이거를 합치면 얘는 x가 최소일 때 y도 최소구나. x가 최대일 때 y도 최대구나. 이거지 뭐. 뭐 있겠어? 끝났지? 그래서 이걸로 mn 구하면 끝. 그래서 구해보면 fx식은 x 플러스 1이네. 즉 m, n 모두 1이다. 그러면 이걸로 gt의 식은 t, 1분의 t네. 이때 10번 합성해서 2 집어넣으시오. 그러면 그냥 가면 되지. 2 집어넣으면 2네. 그럼 2 집어넣으면 또 합성하면 또 이겠지. 영원히 이겠네. 정답 2.